자세히 보면 한 마리 사자의 이빨 사이에 뼈 조각이 단단히 끼어 있었습니다. 이 순간은 사자에게 매우 힘든 시간이었습니다. 고개를 숙여 물 한 모금을 마시는 것조차 머리를 기울인 채 겨우 하나야 했습니다. 심한 불편함과 계속되는 통증 때문에 약 4주 동안 제대로 먹지 못했습니다. 다행히도 야생 지역을 조사하던 동물연구원들이 이 위급한 상황을 발견했습니다. 연구원들은 밤이 되자 조심스럽게 암사자를 안정시켰고 암사자가 움직이지 않는 상태임을 확인한 뒤 조심스럽게 입을 벌렸습니다. 그리고 도구를 이용해 반복해서 뼈 조각을 제거했습니다. 얼마 지나지 않아 냄새가 변한 이물질은 마침내 완전히 빠져나왔습니다. 사람들은 암사자를 안전한 장소로 옮겼고 깨끗한 물도 준비해 주었습니다. 하지만 그 순간 예상하지 못한 일이 발생했습니다. 냄새를 따라온 하이에나가 나타난 것입니다. 연구원들은 위험을 감수하고 차량에서 내려 하이에나를 쫓아냈습니다. 결국 하이에나는 물러났고 사람들의 도움으로 암사자는 힘겹게 다시 일어설 수 있었습니다. 이것은 힘과 속도의 대결이었습니다. 치타는 결국 수사자의 강한 발톱 앞에 밀리고 말았습니다. 두 마리의 수사자는 멀리 있던 세 마리의 치타를 발견했습니다. 수사자가 다가오는 모습을 본 치타들은 바로 도망치지 않고 상황을 지켜봤습니다. 이때 수사자는 바로 공격하지 않았습니다. 아무렇지 않은 듯 천천히 치타들에게 다가갔습니다. 그런데 예상하지 못한 일이 벌어졌습니다. 두 마리의 치타는 수사자가 가까워지는 것을 보자 급히 일어나 자리를 피했습니다. 마지막 한 마리의 치타만 남게 되었고 그 수사자는 기회를 잡았습니다. 그리고 빠른 속도로 돌진했습니다. 치타는 놀라 급하게 달아났지만 이미 늦은 상황이었습니다. 순식간에 수사자의 돌진에 밀려 바닥에 쓰러졌습니다. 수사자는 치타를 제압한 뒤 머리 뒤쪽 부위를 물었습니다. 치타는 몇 차례 몸부림친 뒤 더 이상 움직이지 못했습니다. 한 아기 하마가 강을 건너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무언가를 두려워하는 듯 보였습니다. 알고 보니 뒤에서 악어가 따라오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거리가 점점 가까워지자 아기 하마는 물속으로 들어가 몸을 숨겼습니다. 하지만 악어는 쉽게 포기하지 않았고 계속해서 주변을 살피며 앞으로 나아갔습니다. 그 순간 앞쪽에 커다란 하마 한 마리가 나타났습니다. 순식간에 긴장감이 흐르는 상황이 되었습니다. 그러자 아기 하마도 조금씩 안심하기 시작했고 큰 하마 곁에 조용히 머물렀습니다. 악어는 곧바로 태도를 바꾸고 물러났습니다. 그리고 다시 강물은 평온함을 되찾았습니다. 믿기 어려운 장면이 펼쳐졌습니다. 치타는 영양 한 마리를 잡은 뒤에도 바로 먹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영양을 바닥에 눌러둔 채 계속해서 주변을 살피고 있었습니다. 치타는 날카로운 발톱으로 영양을 여러 번 바닥에 붙잡아 두었습니다. 그리고 영양이 계속 소리를 내도록 하며 성체 영양들이 다가오기를 기다렸습니다. 만약 다른 영양들이 그 소리에 이끌려 가까이 온다면 치타는 바로 기회를 노릴 수 있었습니다. 어린 영양은 본능적으로 계속해서 도움을 요청하는 소리를 냈습니다. 하지만 주변에는 다른 영양의 모습이 나타나지 않았습니다. 결국 치타는 영양에게 마지막 공격을 시도했습니다. 하지만 그런 상황에서도 치타는 마지막 가능성을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결국 아무것도 얻지 못했습니다. 결국 치타는 다시 한번 영양을 물고 천천히 숲속으로 향했습니다. 이것은 아기 호랑이에게 가장 힘든 순간이었습니다. 그 순간 아기 호랑이는 성체 불곰에게 쫓기고 있었습니다. 아기 호랑이는 불곰의 추격을 피해 달리면서도 계속 도움을 요청하는 듯한 모습을 보였습니다. 아기 호랑이는 계속 달리는 방향을 바꾸었지만 불곰과의 거리는 점점 가까워졌습니다. 결국 불곰은 앞발로 아기 호랑이를 넘어뜨렸습니다. 하지만 그 순간 불곰은 갑자기 여유를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불곰의 이런 행동은 아기 호랑이에게 다시 도망칠 기회를 만들어 주었습니다. 이 모습은 결국 불곰을 더욱 자극했습니다. 불곰은 다시 거리를 좁히며 따라가기 시작했습니다. 아기 호랑이를 거의 따라잡으려던 긴박한 순간 검은색의 거대한 모습이 불곰을 향해 달려왔습니다. 바로 어미 호랑이였습니다. 어미 호랑이는 불곰의 머리를 향해 강하게 맞섰습니다. 불곰과 호랑이 사이의 대치는 곧 시작되었습니다. 하지만 몇 차례의 충돌이 이어진 뒤 두 동물 모두 몸에 상처를 입게 되었습니다. 결국 불곰은 먼 숲 방향으로 물러났습니다. 아기 호랑이는 마침내 안전해질 수 있었습니다. 이 수사자는 힘든 시간을 보내고 있었습니다. 한 마리 수사자가 힘없이 풀밭에 누워 있었습니다. 그때 한 마리의 자칼이 조용히 다가왔습니다. 수사자는 앞다리로 몸을 일으키려 했지만 이미 척추에 큰 문제가 생긴 상태였습니다. 뒷다리는 제대로 움직이지 못했습니다. 수사자는 앞다리에 힘을 주며 몸을 끌어보았지만 제자리에서 맴돌 수밖에 없었습니다. 멀지 않은 곳에는 세 마리의 수사자가 조용히 누워 상황을 지켜보고 있었습니다. 그중 두 마리의 수사자가 자리에서 일어났고 무리의 우두머리가 다친 수사자에게 다가가자 갑자기 강한 경계 모습을 보였습니다. 옆에 있던 자칼마저 놀라 도망쳤습니다. 하지만 이 수사자는 더 이상 다가가 공격하지 않았습니다. 단지 자신의 영역을 표시했을 뿐입니다. 큰 부상을 입은 이 수사자는 영역을 차지하기 위한 경쟁 과정에서
3마리 연합 수사자에게 패배한 개체였습니다. 그 자칼은 계속 주변을 맴돌았습니다. 그저 이 수사자의 마지막 순간을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결국 한때 초원의 왕이었던 수사자는 쓰러졌고 얼마 지나지 않아 자칼의 먹이가 되었으니 아프리카 초원의 어느 오후 어미사자는 바위 위에서 새끼들에게 젖을 먹이고 있었습니다. 그 순간 어미사자는 멀지 않은 곳을 향해 낮은 울음소리를 냈습니다. 알고 보니 한 마리 바위비단뱀이 사자 무리를 향해 다가오고 있었습니다. 어미사자는 당연히 자신의 새끼가 위협받는 것을 허락할 수 없었습니다. 어미사자는 먼저 움직이며 바위비단뱀을 막아섰습니다. 날카로운 발톱으로 바위비단뱀을 향해 앞발을 내밀었고 바위비단뱀은 피할 틈이 없어 상처를 입었습니다. 하지만 바위비단뱀도 기회를 놓치지 않고 어미사자를 물며 맞섰습니다. 어미사자는 서둘러 새끼들을 안전한 곳으로 옮겼습니다. 그리고 바위비단뱀이 물러나지 않자 다시 한번 앞발을 휘둘렀습니다. 여러 마리의 어미사자가 바위비단뱀을 둘러싸자 바위비단뱀은 서둘러 숲속으로 몸을 숨겼습니다. 하지만 바위비단뱀은 다시 모습을 드러냈습니다. 어미사자와 동료들은 다시 한번 바위비단뱀 주변을 포위했습니다. 3마리의 어미사자는 삼각 형태로 자리를 잡고 바위비단뱀을 견제했습니다. 어미사자들은 계속해서 땅을 치며 바위비단뱀을 압박했습니다. 하지만 바위비단뱀 역시 쉽게 물러서지 않았습니다. 바위비단뱀은 틈을 노려 다시 맞서려 했습니다. 결국 바위비단뱀은 어미사자들의 강한 경고 속에서 자리를 떠났습니다. 어쩌면 이것은 운명 같은 순간이었을지도 모릅니다. 따뜻한 마음을 가진 사람들이 먼저 찾아왔습니다. 이 모습을 보면 마음이 뭉클해집니다. 순찰 대원들은 심각한 상태의 눈표범 한 마리를 발견했습니다. 거의 의식을 잃은 듯한 모습이었고 눈과 입만 조금씩 움직이고 있었습니다. 사람들은 담요로 눈표범을 감싸 안전하게 이동시켰습니다. 이동하는 동안 우유를 먹이며 힘을 보충하게 했습니다. 검사 결과 상태가 매우 위급한 것으로 확인되었습니다. 곧바로 구조센터로 옮겨 치료를 시작했습니다. 눈표범은 자신을 돕고 있다는 것을 아는 듯 조용히 사람들의 손길에 따라주었습니다. 응급처치가 끝난 뒤 직원들은 매일같이 약을 발라주고 마사지를 해주며 먹이를 준비했습니다. 눈표범도 기대에 보답하듯 조금씩 움직임을 회복하며 걷는 연습을 시작했습니다. 천천히 건강을 되찾아가는 모습을 보며 직원들은 큰 위로와 기쁨을 느꼈습니다. 일주일이라는 시간 동안 사랑과 보살핌 속에서 눈표범은 빠르게 회복해갔습니다. 하루빨리 건강을 되찾기를 바랍니다. 이것은 북극늑대가 사양소를 사냥하는 과정입니다. 배고픔을 느낀 북극늑대들이 사양소 무리를 발견하자 곧바로 빠르게 사양소 무리에게 다가가기 시작했습니다. 사양소 무리는 위험을 감지하고 즉시 온 힘을 다해 달아나기 시작했습니다. 이미 일부 겁먹은 사양소들은 무리에서 떨어져 나왔고 이렇게 홀로 남은 사양소가 늑대 무리의 목표가 되었습니다. 늑대 무리의 끈질긴 추격 속에서 사양소는 결국 맞서 싸우는 선택을 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북극늑대들은 주변을 둘러싸는 형태로 움직이며 사양소에게 조심스러운 공격을 시도했습니다. 이처럼 몸집이 큰 먹잇감을 상대할 때 늑대 무리는 지구력을 이용한 전략을 사용합니다. 빠르고 유연한 움직임을 활용해 타래로 다가가 사양소의 약한 부분을 노렸습니다. 그리고 사양소가 점점 지쳐 더 이상 저항하기 어려워질 때까지 기다립니다. 그 순간 늑대 무리는 기회를 잡아 마지막 공격을 시도하고 결국 사양소가 늑대 무리의 먹이가 되는 것은 시간 문제일 뿐입니다.